고향을 떠나 한국에서 5년 만에 재회한 영국인 두 여성은 반가움에 박수를 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만나자마자 계속 알 수 없는 이야기만 늘어놓습니다. 중국이 한국에게 속고 있다는 이야기도 반복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해외 고객사 서비스 담당으로 일하고 있는 로이스라고 합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영국의 한 무역회사에서 6년간 근무했었죠. 학생 시절에는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 되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는데 꽤나 목표에 몰두했던 것 같아요. 제 절친 안나와 함께 영국 대학 캠퍼스에서 늦은 밤까지 공부하며 그 꿈을 키워왔습니다. 저의 룸메이트 안나는 저와 달리 활발한 성격에 다양한 경험을 좋아했어요. 그래서인지 학교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곤 했어요. 다른 성격이지만 서로 열심히 응원해가며 꿈을 향해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현실은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그 시절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 경제가 불확실해졌고 영국뿐만 아니라 EU의 여러 국가들이 그 여파에 의해 취업난이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주위의 많은 친구들이 미래를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해외 취업 기회를 찾기 시작했어요. 저는 국제무역을 전공했기에 언어 실력과 경제 지식을 두루 갖추고 있었지만 영국 내의 불안정한 상황은 저 역시 취업에 큰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던 거예요. 막상 브렉시트 이후 취업 시장이 축소된 상황에서 점점 불안함이 커졌습니다. 그래서인지 더 꼼꼼하게 지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면접도 무사히 잘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시기에 취업하게 될 줄이야. 저는 면접 본 회사에 온 이메일 내용을 중얼거리고 있었죠. 그때 친구 안나가 카페라떼 2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로이스, 너무 걱정하지 마. 나도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시야를 넓혀보니까 새로운 기회가 보이더라고. 안나는 최근에 아시아 취업 박람회에 참석했다가 흥미로운 소식을 접했다고 말하곤 했어요. 한국의 여러 기업들이 글로벌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었고 특히 영어 네이티브 스피커를 우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안나의 평소 성격에 새로운 환경의 나라에 관심의 표현으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절친인 안나가 한국 유학과 인턴십 기회를 잡았다고 했을 때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지 안정적인 유럽이나 미국도 아닌 그것도 아시아 작은 나라에서의 커리어가 안나에게 어떤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라고? 저도 모르게 소리쳤고 순간 걱정과 불신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너 정말 거기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거긴 너무 다르잖아. 직장 문화도 엄청 수직적이라고 들었어. 저는 평소 뉴스와 미디어를 통해 접한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들을 안나에게 이야기해줬어요. 세계에서 손가락에 들 정도로 과도한 업무 시간과 위계질서가 심한 조직 문화는 물론이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 등 한국 사회의 문제점은 종종 이슈화되었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은 서구의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과는 거리가 멀게 느꼈었습니다. 물론 저도 브렉시트 이후 유럽의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서 아시아 시장에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부터 무역학 전공에 관심이 많았어요. 세계의 다양한 나라에 대해 공부도 했었고요.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경제와 정치적 불안정을 우려하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딱히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아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었어요. 안나, 네가 걱정돼. 최소한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좀 더 서구화된 곳을 알아보는 게 어떨까? 한국은 너무 모험적인 것 같아. 하지만 안나의 눈은 여전히 설렘으로 반짝였습니다. 나도 그런 걱정 많이 했어. 하지만 요즘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알아? K-팝, K-드라마로 시작해서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 강국이 되었어. 게다가 스타트업 씬도 활발하고 글로벌 기업들도 많이 진출해 있어. 안나는 저에게 자신이 왜 이 선택을 했는지 설명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한국 경제, 흥미로운 문화적 경험, 그리고 다양한 커리어 가능성을 이야기하며 자신이 얼마나 이 기회를 기대하고 있는지 진심을 다해 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안나의 결정에 대하여 솔직히 철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동북아시아의 정치적 긴장과 불안정은 여전히 진행형인 상태였거든요. 저는 안나의 결정에 내심 불안감을 느꼈고 이렇게까지 먼 나라로 떠날 필요가 있는지 조심스레 물었어요. 물론 저도 한국이 아시아에서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어요. 그래도 절친한 친구가 제가 염려하는 그런 곳에서 혼자서 살아가는 것은 무조건 말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안나는 이미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오히려 저에게 한국으로의 도전을 응원받고 싶어 했어요. 안나의 눈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어요. 로이스 들어봐. 한국의 경제는 지금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거야. 앞으로 세계 경제의 한 축을 한국이 맡게 될 것이라는 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 게다가 이미 한국 문화는 세계적인 열풍이거든. K푸드, K뷰티, K드라마, 이건 정말 큰 기회야. 한국에서의 인턴십을 통해 실질적인 경험을 쌓고 동북아시아 경제권을 직접 경험하는 것은 이것이 자신의 커리어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안나는 한국행을 결심했을 때 내심 제가 자신을 응원해 줄 거라 기대했었나 봐요. 저희 두 사람은 항상 서로의 선택을 지지해왔기 때문에 더욱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거두지 못했고 오히려 안나의 결정을 이해하기보다는 불안해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이러한 저의 반응에 안나는 서서히 실망을 느끼기 시작했었나 봐요. 이때부터였나 봐요. 저와 안나의 사이가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안나가 점차 저와의 대화에서 자신이 느끼는 설렘과 기대를 숨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점차 저와 안나 사이에는 어색한 거리가 생겨났습니다. 안나가 한국으로 떠난 이후 저는 점점 안나의 연락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안나가 한국에서 보내온 메시지와 사진들에는 그녀가 겪고 있는 다양한 경험들이 담겨 있었지만 저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이를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안나가 한국에서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있다는 모습에 불편함과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점차 안나와의 대화를 멀리하게 되었고 한국에 대한 기존의 편견이 더욱 심해졌어요.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보는 한국의 정치적 문제와 동아시아의 긴장 상황만을 집중적으로 찾아보며 안나가 불안정한 환경에 있다는 생각을 굳혀갔습니다. 한국에서의 인턴십이 오히려 안나의 커리어에 해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생겨났고 이러한 감정이 쌓이면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저는 안나가 한국에서 과연 꿈꿔왔던 미래에 대하여 올바르게 성장하는 모습은 힘들 거라 생각되었어요. 오히려 안나가 저의 조언과 자신의 가치를 저버리고 모험을 선택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였을까요? 안나의 연락을 무시했고 답장은 안 했어요. 결국 안나에게서 오는 연락도 끊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자신이 마치 안나를 잃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그럼에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편견을 버리지 못한 채 안나의 선택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성공해서 안나를 한국에서 탈출시키기로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을 했고 저는 회사에서 점차 인정받는 인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저는 맡은 업무를 철저하게 수행하며 동료들과 상사들에게 신뢰를 얻었고 특히 인사관리와 조직 운영에 강점을 보이며 회사 내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저의 성과와 능력을 높이 평가했고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안하더라고요. 바로 새로운 중국 법인의 아시아 인사부 담당자로 파견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된다는 소식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시아에 대한 막연한 편견과 불안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지만 저의 성과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죠. 국제적으로 커리어를 확장할 기회라는 점에서 드디어 저의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중국으로의 파견을 준비하면서 저는 점차 아시아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전히 한국에 대해서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시아 전체에 대한 인식을 넓혀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안나의 결정과 그녀의 선택에 대해 조금씩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었고 이전에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시야로 안나의 길을 판단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인사부 담당자로 활동하게 된 저는 전 세계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더 넓은 시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처음엔 중국 법인에 파견되어 회사 내외부에서 중국 시장의 성장과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중국의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인프라와 기술 개발 속도도 놀라웠습니다. 이곳에서 저의 커리어가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회사 역시 이 성장 시장에서의 성과를 중시하며 저에게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중국에서 예상치 못한 여러 문제들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현지 직원들과의 의사소통이 예상보다 어려웠어요.
문화적 차이와 함께 복잡한 조직 구조로 인해 의사결정이 느려지는 일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중국 내 법규와 절차도 수시로 변경되면서 일일이 자주 계획을 수정하고 대응해야 했어요.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협업이 안 되는 것은 당연했고요. 또한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이 유럽과 달라 인사 관리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중국에서의 업무를 시작한 초기에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노력했어요. 이곳 현지의 비즈니스 환경과 문화에 적응하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예상치 못한 장벽들이 더욱 두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국 당국의 해외 자본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마냥 모든 것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제가 계획했던 수평 조직화 프로젝트와 인사 관리 업무에 많은 제약을 가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규제와 정책 변경으로 인해 채용이나 인사 업무에 차질이 생기곤 했습니다. 회사는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싶었지만 중국의 까다로운 규제와 승인 절차가 문제였어요. 투자 자금 이동과 운영이 지연되었고 많은 계획이 수시로 조정돼야 했습니다. 회사의 대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내에서도 현지 직원들에게 미묘한 거리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저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몇몇 직원들은 외국 관리자가 오는 것을 노골적으로 불편해했어요. 중국 특유의 문화적 코드와 조직 내 위계 질서가 외부인에게는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지만 몇몇 직원들은 제가 현지에 충분히 적응 안 된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중요한 회의나 논의에서 미묘하게 배제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점차 이런 상황은 저희 업무 스트레스를 가중시켰고 풀어줄 방법도 당장 없다는 게 서글펐어요. 저는 그동안 중국의 빠른 성장과 시장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면만을 생각했었어요.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시아 시장의 성장 이면에 자리한 도전 과제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져갔고 이젠 점차 불안과 피로감으로 바뀌었어요. 중국 생활이 몇 해가 지나도 업무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문화적 차이와 불편함은 여전했어요. 특히 공공장소에서 경험한 위생 문제와 최악의 중국 시민의식은 점차 스트레스로 다가왔어요. 출퇴근길이나 시장, 식당 등에서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공공장소에는 쓰레기가 방치되어 냄새가 진동을 하고 거리엔 무질서가 만연해져 있습니다. 길거리에서는 일부 사람들의 용변 등 비위생적인 행동이 미흡한 상황을 보며 점점 피로감이 쌓였습니다. 점점 더 나아지지 않는 생활 환경과 갈등 속에서 저는 중국에 계속 머무는 것에 대해 회의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던 저에게 예기치 못한 뜻밖의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매일같이 영국 본사와 중국 법인 간의 인사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는데요. 중국 직원들과 원활한 협업을 위해 고군분투하며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남은 서류를 정리 중에 있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한 중국인 직원의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불법 문서를 보게 된 거예요. 문서에는 회사의 자금을 빼돌린 흔적이 있었고 본사와의 계약을 위반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를 상부에 보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확실한 증거는 보이지 않아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회사 내부에서 중국인 직원들끼리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뜻밖에도 회사 자금 관련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이 문제의 중국인 직원이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저에게 덮어씌우려 한 것이었죠. 그 직원은 제가 불법 문서에 접근한 사실을 알고 저를 주범으로 몰아갈 계획을 세운 것이었죠. 저는 당황했지만 저를 둘러싼 누명을 벗기 위해 열심히 조사에 임하고 있던 그때였어요. 문제의 중국인 직원은 더욱 당황스러운 변명을 내놓는 게 아니겠어요? 그는 자금을 빼돌린 것이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한국 측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는 마치 자신이 한국 고객사의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행동했다는 듯이 한국 쪽에서 협박해 자금을 빼돌리게 했다며 책임을 피하려 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한국거래처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특히 이슈화된 한국거래처는 저희 회사와 오랫동안 신뢰를 쌓아온 중요한 파트너였습니다. 저는 한국 측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한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판단했고 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기 위해 추가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결국 문제의 문서와 이 직원이 한국거래처와 개인적으로 접촉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의 지시를 받아 문제의 중국인 직원 리우와 직접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평소 신뢰했던 리우가 저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분노를 억누르며 마주했습니다. 리우 역시 억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일말의 불안감이 어른거렸습니다. 로이스, 난 당신이 모르는 것들이 있어. 한국 측이 이걸 전부 지시한 거라고. 리우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큰 소리로 협박을 했어요. 마치 제가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한 채 단순히 회사의 규칙에 얽매여 있다고 비웃는 듯 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응했어요. 리우, 당신은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군요. 하지만 한국 측과 당신 사이에 아무런 연결점이 없다는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황입니다. 당신의 행동은 우리 회사와의 신뢰를 저버린 거예요. 리우는 순간 당황한 듯 했으나 이내 고개를 치켜들며 응수하더군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내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중국 회사가 외국 본사에 무조건 굴복해야 하는 현실을 당신이 알기나 해? 당신처럼 모든 게 잘 정돈된 영국에서 온 사람은 이해 못할걸? 리우의 태도 속에는 분명 회사 내에서 중국 직원들이 느꼈던 불안감과 불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의 결백과 회사의 신뢰를 위해 이 일을 무마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외국인이든 아니든 정직과 신뢰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당신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 변하지 않아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국 리우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행동이 회사의 감시망에 걸렸고 모든 비리 증거가 저의 말에 힘을 실어주고 있었습니다. 조사가 마무리될 무렵 저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한국 회사의 대표 담당자인 강민준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동안 전화와 이메일로만 연락을 주고받았는데요. 주요 고객사라서 직접 방문을 했어요. 직접 마주한 민준은 뽀얀 살결로 순해 보였지만 예상 밖으로 차분하고 당당한 인상을 주었어요. 저는 약간 긴장했지만 민준의 태도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로이스 씨, 이번 일로 고생이 많으셨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묘하게 사람을 안심시키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음을 확실히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로이스 씨가 무사히 누명을 벗을 수 있어 정말 다행입니다. 강민준 씨의 협조 덕분에 중국 법인에서 중요한 진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이름을 지킬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감사의 인사를 드렸어요. 민준은 미소를 머금은 채 저를 응시하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한 일입니다. 모든 게 명확해졌으니 로이스 씨도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그는 약간 장난스럽게 저를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다음에 제가 좋은 음식점 몇 군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생하신 만큼 잠시라도 편히 쉬고 즐길 기회가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민준의 당당함과 친절함 덕분에 저는 이 사건의 여파로 생긴 피로감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어요. 사건이 해결된 후 민준으로부터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저는 민준과의 저녁 식사 약속을 앞두고 설렘으로 가득 찬 하루를 보냈어요. 출근하자마자 시계를 자주 확인하며 시간이 빨리 흐르길 바랬고 중요한 업무를 하면서도 그의 웃는 얼굴과 친절한 말투가 머릿속을 떠나지가 않았어요. 마침내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저는 살짝 들뜬 마음으로 사무실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민준은 또 어떤 유쾌한 말로 저를 웃게 해줄지 상상하면서 작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일상적인 저녁 식사가 아닌 특별한 기대감이 담긴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신중하게 옷을 고르며 거울 앞에 섰어요. 너무 과한가? 아니면 평소처럼 입는 게 나을까? 자신에게 묻듯 고민하며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사람처럼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평소 업무에서 보여주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는 다른 부드럽고 설레는 감정이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장소로 향하면서도 저는 민준과의 대화를 곱씹으며 앞으로의 시간을 상상했어요. 민준의 진중함과 배려에 끌리면서도 자신의 꿈과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땐 민준은 미리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민준은 약속한 대로 저에게 몇 군데 좋은 음식점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민준은 저에게 한국에 대한 추억으로 한식 레스토랑에서 저에게 다양한 한국 음식들을 소개해 주었어요.
그는 매 순간 저의 취향을 배려하며 낯선 문화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거예요. 음식이 나올 때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물었어요. 이건 무슨 음식이에요? 맛이 참 독특해요. 민주는 저의 질문에 즐겁게 답하며 각각의 요리에 담긴 전통과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와 민준 사이에는 점점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했고, 대화가 깊어질수록 서로에게 조금씩 더 마음을 열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 후 저희는 잠시 시간을 내어 중국 도시의 밤거리를 거닐며 데이트를 즐겼어요. 중국의 활기찬 거리 풍경과 밝게 빛나는 야경이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저희 사이에는 새로운 설렘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한 남자가 갑자기 그들 쪽으로 다가오더니 저를 향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그 남자는 바로 이전 회사에서 비리를 저지르고 해고당했던 리우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수심이 가득했고 그는 저를 원망하는 말을 쏟아내며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네가 나를 망가뜨렸어, 로이스. 네 덕분에 모든 걸 잃었어. 날카로운 물체를 손에 들고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은 채 공포에 사로잡혔지만 민주는 저를 뒤로 보호하며 신속하게 대응했어요. 민주는 리우가 휘두르는 공격을 단숨에 피하며 순식간에 몸을 돌려 상대의 팔을 제압했습니다. 그 뒤 민주는 정확하고 침착하게 그를 넘어뜨렸고 리우는 쓰러지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의 눈에는 흔들림 없는 결단과 보호하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 상황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짧지만 긴박했습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며 모여들었고 민주는 저에게 다가와 다정하게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요. 로이스 이제 안전해요. 저는 절대 당신을 다치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제야 마음을 가라앉히며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의 머릿속에는 방금까지도 위험과 두려움이 맴돌았지만 민준이 곁에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어요. 저는 숙소에 무사히 귀가했지만 그 순간을 되돌아보니 떨리는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준의 든든한 존재감과 그가 자신을 위해 보여준 용기 덕분에 저는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회사에서 일을 하던 중에 중국인 동료들의 반응이 사뭇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저와 민준의 관계에 대해 호기심을 드러내며 묘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회사 식사 자리에서 한 중국인 동료가 무례하게도 큰 소리로 묻기까지 했어요. 로이스, 한국과는 이제 인맥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건가요? 그러면 일이 쉽겠네요. 라고 비꼬더라고요. 다른 직원들도 이내 눈짓하며 웃음을 참지 못하는 분위기를 연출했어요. 그 사건 이후 한층 단단해진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편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건 행운이죠. 라고 답하며 그들의 무례함을 정면으로 응수했습니다. 중국인 동료들의 무례함이 신경 쓰이긴 했지만 저는 이제 그 벽을 넘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제가 다니던 영국계 무역회사는 점점 큰 타격을 입기 시작했어요. 중국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며 압박이 증가했고 회사의 거래선들도 잇따라 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연일 대책회의가 열렸지만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애써 해답을 찾으려 했으나 회사의 운영난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폐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그 결정을 전해 들었을 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 몸담은 회사였고 수많은 프로젝트를 함께하며 동료와 관계를 쌓아왔기에 쉽게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고 저는 다시 구직 시장에 뛰어들어야 했어요. 바로 그때 한국에서 도움의 손길이 찾아왔어요. 몇 달 전 만난 민준이었어요. 제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민준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위로의 말을 전하더군요. 거기서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외국계 파트너를 담당할 새로운 직책을 만들 계획인데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지원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의 따뜻한 제안은 저에게 한 줄기 빛 같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저는 며칠간 고민했지만 결국 민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었고 또다시 낯선 땅에서 적응해야 한다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민준의 신뢰와 한국에서의 기회가 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 입국했고 민준의 지원 덕분에 한국 회사에서 새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행을 선택한 저는 처음에는 안나의 길을 따라간다는 기분에 복잡한 마음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후
곧바로 이전과는 다른 환경에서 편안함과 안도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주 동안 저는 새로운 생활을 준비하며 한국인들의 친절함을 자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길을 묻거나 필요한 정보를 찾을 때 한국인들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환영의 미소를 보여주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영어로 길을 안내해 주거나 어려움을 겪는 저에게 자발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그들의 따뜻한 태도와 배려심에 그동안 품고 있던 한국에 대한 편견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며 질서를 지키는 모습은 제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회사에서도 언어와 문화 차이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민준과 동료들은 그런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민준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친절하게 조언을 해주고 모르는 일이 생기면 함께 해결해 주었어요. 결국 저는 새로운 회사에서 빠르게 자리 잡으며 중요한 해외 거래를 성공적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저는 어느 날 우연히 대학 시절 친했던 안나와 다시 연락이 닿았어요. 학창 시절 내내 서로의 꿈과 목표를 함께 나누며 성공을 향해 달려온 두 사람이었지만 각자 커리어를 쌓아가던 중 점차 소원해졌고 오해와 갈등으로 연락을 끊은 상태였어요. 안나 씨와의 관계는 단순히 우정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까지 온 길에 함께한 소중한 동반자 같네요. 언제든지 얘기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에게 민준은 따뜻한 조언을 해주었어요. 민준의 따뜻한 말에 저는 알량한 자존심은 내려놓고 용기를 내어 안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당시 한국에 가겠다던 그녀에게 했던 모진 말들이 떠올랐죠. 네, 여보세요? 6년 만에 들은 안나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대답했죠. 안나 나야 로이스. 저는 안나가 차갑게 네가 왜 나한테 전화를 해? 라고 이야기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안나의 반응은 정말 뜻밖이었어요. 세상에, 로이스 이게 얼마만이야. 먼저 전화해줘서 고마워. 사실 너한테 연락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었거든. 잘 지내고 있지? 요즘은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어? 바로 어제까지 연락을 주고받은 것처럼 인사해주는 안나의 목소리에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린 뒤 저는 안나에게 말했어요. 안나 사실 나 한국에 있어. 한국에 와서 지내다 보니 네가 왜 한국에 오려고 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어. 여기는 사람들도 친절하고 사람이 살기에 완벽한 환경이야. 로이스 이렇게 전화로만 이야기하기엔 우리가 나눌 말이 너무 많을 것 같아. 사실 나 계속 한국에 있었어. 우리 만나자. 저는 안나가 아직도 한국에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나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안나 역시 해외에서 고군분투하는 동안 저를 많이 그리워했음을 고백했고 그렇게 한국에서 다시 마음을 나누며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안나와의 화해 이후 저는 민준에 대한 감사와 함께 조금씩 그와 함께할 미래를 꿈꾸게 되었어요. 민준은 저에게 새로운 기회와 안정된 삶을 만들어 주었고 힘들어할 때마다 묵묵히 곁을 지켜주었어요. 로이스, 우리 둘이 더 많은 일들을 함께 해나가면 어떨까요? 민준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한국도 익숙해진 것 같고 언젠가는 우리의 이름으로 된 회사를 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얼굴이 확 달아오는 것을 민준이 봤을까요? 제 꿈을 실현해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예전부터 바라던 미래였거든요. 한국은 저에게 친구와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더 큰 꿈을 꾸는 일을 가능하게 해주었어요. 언젠가는 서로의 이름으로 된 회사에서 전 세계를 무대로 일하겠다는 꿈을 키워갔어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저는 로이스가 민준을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두 인연이 잘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TV 감동 스토리였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감사드리고 늘 사랑합니다.